오늘 추운 날씨가 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출간하는 책이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오늘은 리더십에 대한 균형, 그 타임리스한 지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리더십의 균형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K 리더십의 단기 발전은 어떻게 되어 왔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리더십의 균형, 그 타임리스한 지혜. 사업을 하다 보면 늘 같은 질문에 부딪힙니다. 유연함이 원칙을 흔들면 어쩌지? 원칙만 고집하다가 반대로 유연함을 이루면 어쩌지? 그러나 리더십은 결국 그 두 축 사이의 균형의 예술입니다. 유연함은 사람을 품게 하고 원칙은 방향을 잃지 않게 만듭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저희가 창업했을 때 또는 사업할 때 또 인간관계에서 조직을 이끌 때 단계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면 절반짜리 리더십에 머물 뿐입니다. 동서양의 관계에서 통찰력을 배워볼까요? 한 나라의 고조죠. 유방은 직이 불, 직이 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직역하면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뜻인데 그 속뜻을 한번 보면은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 단지 사람을 판단하고 선별하고 어떻게 믿고 맡길 줄 아는 것이 진짜 리더의 지혜다라고 그러한 의미입니다. 유방은 전쟁의 세부 전략은 몰랐지만은 사람의 능력을 알아보는 눈과 사람을 믿고 맡기는 리더십에 타고났습니다. 오히려 전략과 전술은 본인보다는 부하 장수들이 분야별로 더 뛰어났었죠. 3명의 참모가 있었는데 그중 핵심 참모였던 장량은 책사로서 한 걸음 물러서 큰 판을 보는 전략가였습니다. 초와 한의 싸움이 팽팽하던 때 장량은 승리는 싸움보다는 명분에서 나온다라며 유방에게 백성의 마음을 얻는 전략을 조언했습니다. 그 조언 덕분에 유방은 전쟁의 명분을 주게 되었죠. 두 번째 공신은 한신이죠. 한신은 전쟁의 천재입니다. 그는 단 10,000명의 병력으로 20만 명의 적을 꺾은 신면매복의 전술로 유명합니다. 유방은 그의 군절을 알아보고 싸우는 전략이죠. 이 사람을 놓치면 내 천하도 없다. 왜?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업전략이었던 부분이죠. 직접 찾아가서 삼고투야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맡기면 끝까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보다 더 전문가였기 때문이죠. 내 경험으로 그 전략가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고 하면은 또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흔들어 버린다고 하면은 이 판에서의 싸움은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소환은 행정과 조직의 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경영관리, 조직관리, 그리고 기획이라는 부분이었죠. 유방이 전쟁터에서 패하고 도망치던 날에 모두가 살아났지만은 소아마는 유방의 군량과 인재를 챙겨서 돌아왔습니다. 그 믿음과 실무의 힘이 나라의 뼈대를 세웠죠. 유방은 이 새 세계 권한을 과감히 위임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지휘하러 들지 않았고 큰 원칙은 내가 세우되 그 안에서 사람이 움직일 여백을 남겨뒀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었던 전쟁에서 결국 천하를 얻게 되었었던 것이죠. 동양에서 중국의 역사는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서양에서의 리더십은 스티브 잡스의 집착과 유연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 역시 원칙과 유연함의 경계선, 균형에서 혁신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는 완성도에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 완성도가 미비할그에는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방법론에서는 언제든지 방향을 틀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자인이라든가 핸드폰 제품의 마감이라든가 고객의 경험을 제품에 반영하는 부분까지 그 어느 것도 허투루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실수, 하나의 허투루가 결국은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기 때문이죠. 잡스는 철학에는 고집하되 방법에는 유연했던 정말 좋은 리더였습니다. 아이폰 초기 프로토타입에는 여러 개의 버튼이 달려 있었지만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대목을 본 순간
잡스는 즉시 결정을 바꿨습니다. 방향을 틀었던 것이죠. 이거야, 이게 진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고집은 철학의 주되, 방법은 언제다 유연하게, 또한 방식도 유연하게 변경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완성도에 대한 본질은 흐트러지지 않으니까요. 그 태도가 오늘의 애플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칙으로는 브랜드 철학을 지키고 유연함으로는 시대의 변화를 포용한 리더, 그것이 곧 스티브 잡스의 리더십이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K 리더십의 유연함과 원칙의 조화는 무엇일까요? 리더십은 강함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유연함이 더 큰 힘을 만들죠. 한국의 리더십은 바로 그 두 축, 원칙과 조화 사이에서 진화해 왔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유광 리더십이 그 예입니다. 꽤 오래된 얘기지만은 절제된 강단 위에 부드러운 조율력을 더하여 변화의 속도를 잇되 중심을 잃지 않는 리더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세대, 저희 세대죠.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어떻게 보면 독단적이었죠. 한 명의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이는 카리스마형 리더십이 아니고 조직과 사람 사이의 조율과 소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눈에는 주인공은 안 보일 수도 있겠죠. MZ세대가 구성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현장을 자주 잡고 직접 듣되 결정은 단호하되 밀어붙이지 않는 균형을 바로 리더십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유연함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원칙으로 방향을 지키는 리더십, 그것이 한국형 리더십의 진화입니다. 한국의 리더들은 말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공식 연설보다는 현장에서의 한 걸음이 더 큰 실력을 갖습니다. 유연함이 원칙을 흐리지 않고 원칙이 유연함을 가두지 않을 때 리더는 조직을 넘어서 비로소 조직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죠. 조직 컬처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 이후에 ESG까지 연계가 된다고 하면은 그 성장 단계별로 리더십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리더십의 균형은 기업의 성장 단계마다 다르게 요구됩니다. 그러나 처음 창업가의 마인드가 지속적으로 발전 없이 가기 때문에 그 기업은 오랫동안 지속 성장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되고 내부의 마찰도 생기고 직원들이 나의 경쟁자로 떠오르게 되는 부분이죠. 리더십의 균형은 기업의 성장 단계마다 다르게 요구된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창업 초기에는 유연함이 굉장히 우선적인 거죠. 내가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현실로 태어나는 과정에서는 규정보다 실행이 완벽함보다는 시도가, 한번 해보는 시도가 더 중요하니까요. 사업화 단계에서는 유연함 속에 원칙이 자리를 잡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거죠. 이미 사업화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품이 시장을 만나고 고객을 만나고 조직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 리더는 타협과 선택의 순간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본질, 원칙을 지켜야 할 선을 세워야 합니다. 이 선은 넘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그것이 문서로 만들어지고 조직 문화가 될 때 사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됩니다. 지속 성장의 시기, 세 번째 단계죠. 원칙이 하나의 방향이 되고 유연함이 그 방향을 다시 실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환경이 변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리더는 강단과 조화를 함께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지속 성장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사회적 가치의 단계에서는 리더십이 철학으로 확장됩니다.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용기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용기를 가진 리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익보다는 신뢰, 경쟁보다 공존을 선택하는 힘. 그것이 바로 오늘의 ESG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의 품격입니다. K 리더의 본질, 그리고 그 타임리스한 균형을 보면은 한국의 리더들은 늘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해 왔습니다. 공식 연설보다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앞에 가서 지금 그 유튜브 사진을 찍으면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연설보다는 회의실 밖에 한 걸음 행동파인 거죠. 더 큰 신뢰를 낳습니다. 한국의 리더들은 말이죠. 유연함이 원칙을 흐리지 않고 원칙이 유연함을 막지 않을 때 리더는 문화를 만들고 조직의 문화를 만들고 세대를 잇는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십을 남깁니다. 그 리더십 균형의 미학,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상에 보여주는 K 리더십의 본질이며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타임리스한 영원한 리더의 자격입니다. 리더십의 본질을 보면은 리더십이란 모든 걸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판을 보고 사람을 믿는 하나의 용기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유연함이 원칙을 흔들면 방향이 되고 원칙이 유연함을 막으면 독선이 됩니다. 둘이 맞물려 돌아갈 때 그 톱니가 바로 지속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것이죠. 정치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 본질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정치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세계라는 것도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 뒤에는 타임리스한 영원하고 forever, 유행을 타지 않으며 enduring,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endless 원리입니다. 쉬프트셋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과 행동 전략의 쳇바퀴, 그 바퀴가 맞물려 돌 때 내 마음은 그 마음은 결국 내 길을 밝히는 빛이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리더십의 균형이란 하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기이가 아니라 둘을 아우를 줄 아는 지혜, 지기이입니다. 그 길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7개 브랜드와 빵과 커피 예정으로 하나하나 SAC로 풀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춥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따뜻하게 옷을 입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내 사업이든 직장이든 더 리더인 유라고 데일 카네기는 말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창업을 시작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많은 지식 쌓이고 또 실무의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면 두 개가 맞물려서 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하나의 큰 나만의 바이블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